아빠는 병까지 얻어가면서 너를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선미가 울먹였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진우가 마침내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소희를 도와주세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매일 전화 옆에서 기다렸어요. 진우로부터 연락이 올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대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유진 비서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대표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요. 선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김유진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부산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선미는 김유진을 따라 신장외과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셨네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어떻게 됐나요? 선미가 먼저 물었어요. 어제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적합한 기증자가 없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우는 잠시 말없이 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99.9%였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맞구나. 어머니, 진우가 처음으로 선미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어드리지 못해서. 괜찮아. 민수야, 이해해. 선미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진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지금 소희는 어디 있어? 중환자실에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래요. 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내가 기증할게. 선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나이에. 괜찮아. 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때 김민수 교수가 다가왔어요. 그는 선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선미 씨, 어떻게 여기에?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럼 혈연 관계시군요. 그렇다면 이식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선미가 물었어요.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선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감수할게요.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선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진우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 마. 선미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15년 동안 찾던 아들을 찾았는데 뭐가 무섭겠니? 어머니,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진우가 말했어요. 바다 냄새, 어머니 목소리, 따뜻한 손길. 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면 돼.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진우가 간절히 말했어요. 약속할게. 우리 손녀 보려면
살아야지. 선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내 민정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상황을 이해한 후 선미에게 감사해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소희를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입니다. 진우와 민정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두 분 모두 안전해요. 특히 이선미 씨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강한 의지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언제 볼 수 있나요? 곧 회복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소희는 내일이면 깨어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선미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어요. 침대 옆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 소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의사들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선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행이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찾아주시고 소희까지 구해주시고. 우리 가족이잖아. 선미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15년 늦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야. 네, 어머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어릴 때의 일들,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선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때 민정이 소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5살 소희는 아직 약하긴 했지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선미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소희 아프면 안 되지. 선미는 소희를 품에 안았어요. 손녀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민정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선미는 진우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1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아들도 찾고 새로운 가족도 얻었어요.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4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름 후 선미는 퇴원했습니다.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의사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치료제가 된 것 같네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선미를 돌봤습니다. 15년간 못다한 효도를 하려는 듯 했어요. 소희도 빠르게 회복되어 이미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진우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영도구 해안가에 있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을 선미 방으로 정해주었어요. 어머니, 이 방 어떠세요? 바다가 보여서 좋구나. 선미는 창문 너머 부산항을 바라보았어요. 15년 전 민수를 앗아간 바다였지만 이제는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을 되돌려준 바다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선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품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정우의 물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2사람은 함께 옛집으로 갔어요. 정우의 서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진우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 천천히 돌아올 거야. 선미는 진우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서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들을 정리하고 서류를 분류하는 중에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진우가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민수가 실종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나 봐. 선미가 진우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와 병원을 전전하고 전국을 뒤지며 다니던 내용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었어요. 실종자 목격담이 나올 때마다 달려가지만 번번이 실망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정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3월 15일, 오늘 진우조선의 최진우 사장을 만났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우리 민수와 너무 닮았다. 목소리까지 비슷했다. 선미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월 22일, 다시 최진우를 만났다. 이번에는 더 확실해졌다. 왼쪽 손목의 흉터까지 민수와 똑같다. 하지만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상실일까?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 4월 5일, 민수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믿을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4월 18일, 최진우와 몇 번 더 만났다.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사를 물어봤지만 그는 고아원 출신이라고만 했다.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더라. 그럼 정말 우리 민수가 맞는 건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셨구나. 4월 25일, 오늘 DNA 검사를 의뢰했다. 최진우와 식사를 하면서 그가 쓴 컵을 가져왔다. 내일 결과가 나온다. 만약 민수가 맞다면 선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갑작스럽게 들릴까? 그리고 마지막 일기. 정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어요. 4월 27일. 기적이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했다. 최진우는 정말 우리 아들 민수다. 15년 만에 찾았다. 내일 선미에게 말하고 함께 최진우를 만나러 가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선미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어요. 남편이 이미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네요. 진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괜찮아. 민수야. 선미가 진우를 끌어안았어요. 아빠는 이해하실 거야. 내가 기억을 잃은 게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도 아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야. 선미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들 찾아주셔서. 그날 저녁 진우네 집에서는 작은 추도식을 열었어요. 정우의 사진을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소희가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를 찾아주셨다고 했어요. 민정도 정우의 사진에 절을 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완성해주셔서. 진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이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조금씩 아버지와의 추억들도 떠오르고 있고요. 선미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민수도 돌아왔고 며느리, 손녀까지 생겼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진우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선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을 채우려는 듯 했어요.
선미는 진우조선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부산 전통 반찬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해녀 할머니의 요리 솜씨를 살린 거였어요. 어머니 음식을 먹으니까 어릴 때 기억이 더 많이 나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미역국 맛이 특히 그때 그 맛이에요. 그럼 자주 해줄게. 선미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소희는 선미를 따라다니며 요리를 배웠어요.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소희가 할머니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소희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진우와 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진우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냥 바다를 보고 있어. 15년 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을 생각하고 있어. 선미는 미소 지었어요. 바다가 우리 가족을 떼어놓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모아주기도 했구나 하고. 진우는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를 만나서 비로소 완전해진 느낌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부산의 푸른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결에 반짝이며 춤췄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소희가 뛰어와서 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사진 찍어요. 민정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네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일기를 썼어요. 여보, 오늘 온 가족이 바다에 다녀왔어요. 우리 민수가 기억을 많이 되찾았어요. 소희도 건강해졌고 며느리도 정말 착해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반짝였어요. 바다 위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긴 기다림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